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3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SF평가본부 홍성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PF 유동화 주요 변화 포인트를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SF평가일실 주진혁 선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SF평가본부 주진혁 선임연구원입니다. 부동산 PF에 위기라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유동화증권 발행시장 내 PF 유동화증권 또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집계한 바로는 2023년 12월 말 현재 PF 유동화증권은 약 39조 원이 발행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업은 대략 930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양시장의 침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 위험 확대, 금융시장 환경의 불리한 변화와 더불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등 각 시장 관계자들의 PF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2022년에 PF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점검이라는 이슈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2년 리포트 이후 2023년 PF 유동화 발행 시장의 주요 변화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본 세미나 자료에서 사용된 분석 대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하지만 집계 대상 자료는 PF 대출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 증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국내 4개 신용평가사에 공시되어 있는 평가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발행되고 상환된 유동화 증권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9년 6월 말부터 2023년 말까지 반기 말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의 PF 대출채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을 기준으로 집계하되 공시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PF 대출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건은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예탁원의 정보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건은 각 신용평가사에 공시된 자료들로부터 PF로 판단되는 건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자료는 실제 데이터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들을 정확한 숫자로 인지하지 마시고 시장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된 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9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변화 포인트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F 유동화증권 금리 변화 포인트입니다. PF 유동화증권 금리는 한마디로 2023년 초부터 안정화, 2024년부터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레고랜드 PF 채무 불이행으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이후 유동화증권 유통금리는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당시 CD금리가 4% 내외였던 데에 비해 A1 신용등급 유동화증권의 금리는 7%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효과로 유통금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 2023년 2월부터 A1 4.5%대, A2 플러스 6%대까지 안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시점인 2024년 5월 현재는 A1 3.91%, A2 플러스 6.01% 수준까지 하락하여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상반기 이후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및 대상 사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F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은 매 6개월 단위 기준일별 발행 후 상환되지 아니한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유동화 기업 어음, 유동화 사채의 발행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상 사업 건수는 발행 중인 PF 유동화 증권으로 조달한 금원 등이 사용되는 특정 사업장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사업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 말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던 발행 잔액이 2022년 하반기부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2023년 12월 39조 원으로 최고점이었던 2022년 6월 말 대비 약 13.8% 감소하였고, 대상 사업건은 2023년 12월 말 기준 934건으로 2022년 6월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단기 유동화 증권인 유동화전자 단기사채 및 유동화 기업업만 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잔액은 32.64조 원으로 역시나 2022년 6월 말에 비교하면 약 17.3%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원가 상승, 금리 상승, 분양률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전반적인 분양시장,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신규 사업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두 번째로, 현재 PF 시장의 상황으로 인하여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을 중단하고 신용보강 의무를 이행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장기 직접 대출로 전환함에 따라 차환 발행하는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화증권의 감소가 컸지만 이보다 대상 사업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기존 진행 중이었던 PF 사업장에 대해 채권단 협의회를 통한 만기 연장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발행을 지속하면서 늘어난 금융비용, 사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의 발행액이 증액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신규 사업장의 감소폭보다 기존 사업장 관련 사업비 증가 폭이 컸던 영향이 주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는 착공 전 단계 유동화는 감소, 착공 후 단계 유동화는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착공 전 단계의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2022년 말 17.4조 원에서 2023년 말 15.2조 원으로 2022년 12월 말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착공 이후 단계의 PF 유동화증권의 발행 잔액 또한 2023년 6월 말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말에는 상반기 말에 비하여 약 1.3조 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신용보강기관별로 구분하여 봤을 때 증권사 신용보강물의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사업 단계를 불문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건설사 신용보강물의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은 착공 후 단계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신규 PF 사업 관련 유동화에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공사 원가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인하여 기존 사업장의 PF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발행 규모도 증가한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권사의 경우 내부 신용보강 한도 관리 강화에 따라 자체 신용보강물의 발행을 줄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 신용도에 의존한 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증권사 신용공여는 감소, 건설사 신용보강은 소폭 증가로 정리됩니다. 증권사 신용공여물의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융당국의 PF 대주단 협약 조건 변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PF 대주단 협의회 등을 통하여 만기 연장이 이루어져서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 잔액 수준이 19조 원대에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리스크 관리 감독의 강화로 발행 중이었던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을 중단하고 확약 의무를 이행하고 직접 장기 대출로 전환하게 되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행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사 신용보강물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사업이 중단되어 발행이 중단된 경우도 존재하나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행 잔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 발행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행 잔액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한 공사 원가 및 금융비용 조달 목적의 유동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및 지방에서 모두 착공 전 사업 관련, 즉 브릿지론 관련 유동화는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를 의미하며 지방은 그 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2022년 말 이후 전반적으로 착공전 사업 관련 유동화 증권 발행 잔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10.7조 규모의 착공전 사업 발행 잔액이 2023년 말에는 10.4조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022년 말 기준 6.8조 규모였으나 2023년 12월 말에는 4.9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착공전 사업 관련 발행 잔액이 감소한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사업 위험성이 더 높은 신규 브릿지론의 발행 규모가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 신용보강의 유동화 증권보다 증권사 신용보강에 의하여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이 아닌 직접 대출로 전환하거나 확약 의무를 이행하는 식으로 유동화 증권 차환 발행을 중단시킨 것도 착공전 단계의 유동화 증권 발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상 사업 중 비주거시설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화 발행 잔액을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와 같은 비주거시설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2022년 6월 말에 비하여 2023년 12월 말 발행 잔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인하여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모두 2022년 6월 말 대비 발행 잔액이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발행 잔액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주거시설 발행 잔액 비중이 비주거시설의 2배에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거시설 발행 잔액의 감소폭이 커서 비주거시설의 발행 잔액의 현재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대비 비중이 기존에 비하여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별 사업 유형별 발행 잔액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 경기,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및 관련 사업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거시설의 경우 비수도권의 PF 유동화 관련 사업 건수가 2022년 6월 447건에서 2023년 12월 말 253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사업 건수가 절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2년 6월 말 대비 2023년 12월 말 감소한 비중을 보면 비슷한 비중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측면에서도 지방사업은 주거 비주거시설을 불문하고 발행 잔액이 감소하거나 크게 변동되지 않는 반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감소하던 발행 잔액 수준이 2023년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이 활발한 수도권 사업 중심으로 유동화증권 발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성이 낮은 지방사업은 유동화증권 발행을 중단하는 등 사업장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주거시설 측면에서 수도권 사업 집중 현상은 기존에 비하여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신용등급별로 구분하면 A1, AA급 신용등급의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단기 신용등급을 보면 2019년 이후로 A1 및 A2급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비중은 단기물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중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단기물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 대비 98%가 A1 및 A2 유동화증권입니다. 특히 이 중 A1급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이 2022년 12월 말에 비하여 2023년 12월 말에는 약 77.01%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A2급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유동화 증권의 발행 건수가 감소하고 롯데건설의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태양건설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하여 A2급 건설사 신용보강에 의한 발행도 감소한 결과입니다. 장기 신용등급 측면에서도 역시나 신용도가 높은 AAA급 및 AA급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장기물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AA급의 발행 잔액 비중이 2023년 12월 말에는 2022년 12월 말에 비해 약 5%포인트 증가하고 AAA급 발행 잔액 비중은 약 4%포인트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등급 연계 유동화 증권과 같은 AAA급 발행 잔액이 2022년 12월 말 2.28조 원, 2023년 12월 말 2.38조 원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은 데 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같은 AA급 신용등급을 보유한 건설사에 연계된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신용보강 유동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별 구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태영건설의 경우 2023년 12월 28일자로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하여 신용등급이 CCC로 하락하였지만 분석 차원에서 변동 직전 등급인 A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장기 및 단기물을 합산하여 봤을 때 AA급의 건설사 신용보강물은 2022년 12월 말 5.71조에서 2023년 12월 말 7.26조로 증가하였으며 싱글-A급 건설사의 신용보강물은 2022년 12월 8.99조에서 2023년 12월 6.15조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의 AA급 우량 건설사들은 진행 중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유동화 발행 규모를 증가시킨 데에 비하여 싱글-A급 건설사들은 그 발행을 감소시킨 데에서 기인합니다. 싱글-A급 건설사 중 롯데건설은 2023년 초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유동화 증권을 대출로 전환하여 발행 잔액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싱글-A급 건설사의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동화 증권의 발행 축소로 이어져 우발 채무 관리 강화 등을 이유로 싱글-A급 건설사 신용보강의 유동화 증권 발행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장의 발행 잔액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AA급 우량 건설사들은 수도권 사업장의 발행 잔액이 2022년 12월 4.7조에서 2023년 12월 약 6조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이나 태영건설과 같은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싱글-A급 건설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방사업장에 대한 PF 유동화 발행 잔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단계별로는 신용 등급을 불문하고 착공전 단계의 사업장에 대한 유동화 증권 발행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AA급 건설사의 경우 사업 단계를 불문하고 발행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착공전 단계의 사업장보다 착공이 시작된 사업장에 대한 발행 잔액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AA급 건설사 신용 보강에 의한 착공전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증가하였지만 우선 신용도가 AA급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발채무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착공전 사업들이라 하여도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브릿지론에 비교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PF 유동화 증권의 유통금리는 2023년 말부터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2023년 PF 유동화 증권의 발행 규모 및 관련 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사업 관련 유동화 증권의 발행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브릿지론을 포함한 착공 전 단계 사업 관련 유동화 증권 발행 비중이 감소하고 착공 후 단계에 있는 사업 관련 유동화 증권 발행 비중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PF 유동화 규모가 감소한 것은 각 시장 관계자들이 PF 사업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행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PF 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금리 또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여 이에 따라 차환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물량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PF 유동화 시장이 어떻게 변동할지는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PF 유동화 시장 규모가 재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중의 유동성 회복 및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의 회복 등이 최우선적으로는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PF 유동화 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PF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향후 사업성에 기반하여 선별적으로 PF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량 신용 등급을 가진 건설사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사업장 위주로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PF 유동화 시장의 발행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혁 선임연구원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말 이후 2024년 현재에는 PF 유동화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PF 유동화 현황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자료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작년과 같이 PF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및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올해 PF 유동화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PF 유동화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침체로 해석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PF 유동화 규모의 감소는 브릿지론 축소, 사업성 재검토 등 각 시장 관계자들의 리스크 관리로 인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F 유동화 규모의 감소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PF 유동화 증권의 유통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때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인하여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PF 유동화 시장의 발행 규모 감소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나이스 신용평가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집계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 이후 유동화 시장에 달라진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으며 특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에 따른 유동화증권 의무 보유 규정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PF 유동화의 경우 PF 대출 실행을 위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단순 유동화 구조로서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자, 즉 자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유동화와 같이 자산 보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유동화법 제33조의 3 제2호,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제18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의무보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등 현재 PF 유동화 구조에서는 의무보유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PF 유동화 시장에 있어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은 상기 의무보유 규정 이외에도 자산 보유자 범위 확대, 유동화증권 정보 공개 강화 등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유동화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만큼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유동화 시장의 변동은 추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발표자 또는 IS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다시 보기 영상은 사전 등록 시 기재해 주신 휴대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